자,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인포그인가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 하나가요, 지금 이 기술 시대에 우리가 대체 누구인지, 또 뭐가 옳은 건지에 대한 우리 생각을 진짜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여기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나라는 존재의 또 다른 버전은 데이터가 돼서 저기 클라우드 서버나 소셜미디어를 막 떠다니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물리적인 세계에만 딱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두 개의 세계에 동시에 발을 딛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지점을 철학자 루치아노 플로리디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의 경계, 그거 그냥 흐릿해진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사라졌습니다. 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예전처럼 막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일 끝나면 종료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냥 항상 늘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플로리디는 이런 새로운 현실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바로 인포스피어라고요. 이름 그대로 정보, 즉 인포메이션이랑 환경을 뜻하는 스피어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현실이랑 저 디지털 세상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져서 모든 게 정보로 이루어진 그런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세상을 정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보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그냥 옛날에 쓰던 사이버 공간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사이버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잠깐 방문했다가 나오는 어떤 가상의 장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인포스피어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이 현실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통합된 우리의 삶의 터전 전체. 바로 그게 인포스피어입니다. 자, 그럼 인포스피어라는 이런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간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보통 환경이 바뀌면 그 안에 사는 생명체도 진화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정의도 이제 좀 업데이트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서 플로리디가 인포그라는 개념을 딱 꺼내듭니다. 인포메이션과 오게니즘을 합쳐서 정보적 유기체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 뚝 떨어진 섬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수많은 사람, 사물, AI랑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한 부분, 일종의 노드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독립적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로 바뀌는 거니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이제 전통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혼자 딱 우뚝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아주 독립적인 존재. 근데 오른쪽의 인포그로는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 안에서 AI, 사물, 다른 생명체들이랑 수많은 선으로 연결된 그냥 그 네트워크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에서 네트워크의 일부로 우리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걸 뒤흔들어버리는 진짜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좋아요. 우리가 더 이상 세계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히 옳다고 믿어왔던 그 인간 중심의 윤리, 과연 이 새로운 세상에서도 그게 계속 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철학계의 엄청난 한판 대결을 지켜봐야 합니다. 한쪽 코너에는 지난 200년간 서양 윤리학을 거의 지배해온 거인이죠. 임마누엘 칸트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코너에는 인포스피어라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윤리를 들고 나온 도전자 루치아노 플로리디가 서 있습니다. 먼저 칸트의 입장부터 들어보죠. 칸트의 윤리는요, 아주 명확하고 또 강력해요. 핵심은 딱 이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진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칸트는 이 특별한 지위를 존엄성이라고 불렀고요. 도덕이라는 건 오직 이 존엄성을 가진 인간에게만 해당된다고 본 거죠. 바로 여기서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칸트의 윤리는 항상 이걸 물어봐요. 누가 행동했는가? 즉, 이성적인 행위자인 인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플로리디는 이 질문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 행동 때문에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이렇게요. 초점을 행위의 대상으로 옮기는 거죠. 이 관점 하나 바꾸는 게 진짜 모든 걸 바꿔요. 가치 있는 존재가 인간에서 모든 정보적 존재로 확 넓어지고요. 가치의 근거도 인간의 특별한 존엄성이 아니라 그냥 거기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난 수백 년 동안 윤리라는 저울은요, 항상 인간, 즉 행위자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플로리드는 이 저울의 받침점 자체를 옮겨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피동자들의 무게를 똑같이 재보자고 제안하는 거죠. 이건 그냥 조금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윤리학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인 거죠. 자, 그럼 행위자가 아니라 피해를 입는 쪽, 즉 피동자에게 집중하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론은요, 정말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급진적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의 범위가 인간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플로리드의 논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 모든 것은 정보로 표현될 수 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바위든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전부요. 둘째, 이렇게 정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존재에게 최소한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죠. 정보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수준이라도 당연히 도덕적인 존중을 받아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맞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100%입니다. 플로리디의 관점을 따라가면 정보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간, 동물, 식물, 인공지능, 심지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까지 사실상 존재하는 모든 게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만이 특별하다? 이런 생각은 이제 그냥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식구라고 생각했던 도덕 공동체의 문이 그냥 활짝 열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안에는 인간이랑 동물뿐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챗봇,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심지어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까지 새로운 이웃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낯설죠?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정말 만약에 플로리디가 옳다면 우리가 AI 캣봇한테 심심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그냥 기계를 속이는 단순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정보적 존재를 훼손하는 작지만 분명한 비윤리적 행동일까요? 이 경계가 사라진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답해볼 차례입니다.